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한 달이 상당히 힘들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 네. 증시 그래도 조정으로 끝났나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깊게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추세가 꺾이나 이런 생각도 드는 또 아침의 시작이거든요. 미국 그렇죠. 증시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반등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네. 아침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 날인데요. 일단 뭐 9월, 10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좀 어수선한 그런 경험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일수록 그런 경험은 더 자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자,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준비한 거 보시면은요. 뉴욕 증시의 깊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징후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 CNBC에서 자꾸 이런 식의 썸네일이 나오면은 안 좋아요. 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08년에도 저런 거 많이 겪었던 것 같고 2018년 그때 초에 막 장이 밀리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2018년 또 그 10월 이후에 또 이렇게 막 연준 금리 인상하고 할 무렵에도 매일매일 저런 식으로 뭐 몇 포인트 빠졌네 이런 소리 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는 조짐 안 좋고 같은 기사 내에서 이렇게 가져온 사진들인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까지 계속해서 의회에다가 증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메시지는 딴 거 없습니다. 네. 좀 더 피스칼 서포트. 그리고 의회에서 빨리 재정 부양책만 좀 만들어라. 자기들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미 의회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래쪽 그림은 9월 접어들어서 오른 날 대비 빠진 날. 오른 날보다 빠진 날도 많고 낙폭도 오히려 더 크죠. 이런 상황. 어제 같은 경우 오르다가 빠졌다는 것이 또 더 아픕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리스크.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아마 이미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까지 프리-일렉션 커렉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시장 조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끝났나 안 끝났나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는 이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 네. 지난번에 가명을 해주고 했던 그 기사예요. 그때 말이 많았죠, 그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야 그러면 뭐 법원이란 게 뭔 필요가 있어? 뭘 이렇게 유죄를 선고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사면을 하거나 가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이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 종신형이다 보니까 한 번씩 미국 대법관이 사망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렇죠. 몇 년마다 이번에는 조금 파장이 다르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서 총 9명.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중에서 이른바 보수 대 진보의 성향이 5대4 보수 쪽이 한 명 많았는데 이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한 여기 긴스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러면 8명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는 그겁니다. 어제 대놓고 얘기했어요. 결국 대선 결과 법원에서 판결날 것 같다. 이건 이 우편 투표 때문입니다. 이 아래쪽에. 네. 지금 여기서 우편 투표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17일 이내에만 도착하면 그것도 까보겠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아시잖아요. 선거인단 수가 그렇게 많은 제일 많은 주죠. 네. 거기다가 민주당 텃밭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대선 당일날 투표에서 했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공화당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편 투표 의향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도 몇 주에 걸쳐서 가다 보니까 애초 결과가 자꾸 뒤집어지거나 격차가 좁혀지거나 그러다 보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피스칼 서포트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네. 거예요. 재정적 지원. 예, 의회에서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재정 부양을 몇 조 달러로 할까, 몇 천억 달러로 할까 이게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또 이거예요. 미국 민주당에서 대통령 폭주를 막겠다고 권한남용 방지 법안을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면권도 제한하고 뭐 감찰관 및 내부 고발자 보호하고 정치활동 관여 당국자 처벌 강화하고
이런 중간에 이 얘기는 보니까 그거네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들 좀 나와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대통령 권한 남용하고 법치가 위험을 처해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테슬라가 또 이슈를 만드네요. 네. 지금 이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중국산 부품을 갖다 도입하는데 25%씩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원가도 올라가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 중에서는 보니까 뭐 자율주행 쪽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품들도 있나 본데 그거 없애주고 또 기존에 냈던 관세까지 이자까지 물어서 돌려달라 이런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나 지금 이거나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테슬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는 뭘까요?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야, 또 4년을 갖다가 이렇게 갈래?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네. 언제 뭐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혼돈 이게 심하죠. 그러다가 코로나19는 또 재확산 조짐을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건 미국 케이스인데 이렇게 좀 두 번째 한번 파고가 왔고 좀 진정되나 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지금 이거는 유럽이 더 심각하죠. 뭐 그렇죠. 유럽이 더 심각한 그런 영국 상황. 상당히 심각하다고 영국 하더라고요. 상당하죠. 내용인즉슨 디즈니는 지금 뭐 영화 상영하는 거 지금 딜레이하고 있고 연기시키고 있고 뉴욕 맷 오페라는 뭐 전 시즌 전부 다 지금 캔슬했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pushing on the string 이 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뭐 종이입니다만 어떤 물체를 갖다가 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말이에요. 네. 당겨 보세요. 잘 당겨져 오죠. 그냥 당기면 끌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 실에 묶여 있는 이걸 갖다 밀어 갖고 실을 민다고 이 물체가 밀리나요? 안 밀리죠. 자, 이제 저 표현은 뭐냐?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여기 뭐 이코노미스트 GS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은 즉각적이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네. 금리 인상, 긴축 이렇게 돌아버리면 주가도 빠지고 뭐 갑자기 기업들도 돈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장 비용 늘고 확실하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경기를 부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로 미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또 차트쟁이 입장에서 네.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장이 말이죠. 쭉쭉쭉 오를 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를 맞추기는 실로 뭔가를 미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르는 장에서 어디쯤 갈 것 같습니다는 자꾸 틀려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항복할 때 뭐라 그러죠, 제가? 멈춰봐야 아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예. 그런데 실로 당기는 것처럼 장이 일단 꺾이고 나서 네. 이 꺾인 장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실로 당기는 것만큼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 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일단 한번 꺾여도 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야 가다 보면 잠시 쉬는 거야 정도가 아니고 느낌 싸한 꺾이는 거 있죠. 지금이 약간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죠. 예. 추세선이 무너진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때부터는 기술적인 접근이 또 상당히 유용합니다.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보시면은 사실 이 선, 우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선, 네. 이른바 팬데믹 랠리의 추세선이 무너졌을 때 이때부터 사실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자마자 피보나치로 따지는 최소한의 조정폭 23.6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결국 안 되거든요. 60일선도 물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적어도 38.2%. 이른바 만스닥. 10,000포인트까지는 각오해야 되는가? 여기서마저도 지지가 안 된다면은 올 한 해 남은 기간에 뭐야 여기 한 절반까지도 토해내야 되는가? 이런 정도로 각오를 하면서 지금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네요. 소폭 예. 조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면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예. 특히나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이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지금 이제 밤사이에 뭐 미국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뭐 PMI 지수가 나왔죠.
자, 이게 이제 평상시 얘기거리가 없을 때는 이제 이슈가 되고 네. 뭘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서운하죠.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야, 지표 좋은데 왜? 그럼 그동안에 올라올 때 지표가 좋아서 올라왔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매물을 부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차트가 막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벌써 제가 몇 차례 뭐 목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식 경제 시간을 11시 때 말씀을 드렸던 간에 애플 보세요. 월간 차트가 네. 8월 달 상승폭을 이미 다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벌써 며칠 전에 차트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지금 잘못하면 이러다가는 7월 달 상승폭까지도 갉아먹을 위험에 있어요. 지금 이유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왜 아마존 매출이 주냐? 그건 또 야, 아니죠. 팬데믹이 더 확산된다면은 이런 거는 아마존 같은 거는 더 수혜주라며. 그게 지금까지 올라올 때 논리였어요. 지금 이제 빠지는 거는 이 위에서 지금 상투 부근에서 잡았던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이걸 견디고 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던져야 될 것이냐. 그렇죠. 거기다가 시장에는 항상 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던 곰들이 황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곰들이 막 나오잖아요. 니콜라 때리잡는 힌덴버그 보세요. 네. 저 공매도가 없었더라면 저 니콜라 사기질은 계속 됐을 거예요. 이 보잉에서 봤던 보잉에서 우리가 교과서대로 가는구나. 보잉에서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나오고도 한동안 버텼으나 결국은 이런 어떤 물론 보잉엔 그럴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그렇지만 이제 결국 차트쟁이들은 뭔가 결국 차트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월간 차트상에 이러한 식의 과매수 국면에서 여기서 얼마를 더 먹겠다고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꺾이면 이제 다들 야 그러면은 차익 실현 아직은 차익 실현이 많을 거예요. 아직은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많을 것이고 네. 또 이미 손절 단계로 접어든 매물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장폴 로드리게 교수의 저 버블 구조, 버블 구조와 비슷한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건 그러네요. 한번 앞으로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 텐션,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한다 같은 경우가 테슬라는 좀 더 일찍 나왔었죠. 지난 2월 4일 날 저세상 주식이다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퍼스트 셋오프, 첫 번째 매도가 나오고 쭉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겹쳐놨다는 얘기는 그 말도 고작 그거 하려고 배터리 데이를 1년 전부터 그렇게 난리를 쳤나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 반등이 전고점을 열어야만이 테슬라는 저세상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꺾여버리고 지난번 저점도 흘러내린다면은 이거는 뭐다? 소위 말하는 황소 때리잡는 불트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에 이야기하면 환율 이야기 상당히 네. 많이 하잖아요. 얘기해야죠, 환율. 워낙 강세가 좀 나오면서 물론 뭐 최근에는 요 며칠 동안 다시금 올라와서 1,160원대를 또 회복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1,150원대를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네. 봤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건 물론 불과 지난주에 이야기긴 하지만 위안화 강세라든지 그리고 달러 약세를 우리 환율이 많이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 상당히 지난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동안에 1,180원이라는 레벨에서 막 버티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던 환율이 결국 못 견디고 물러난 배경으로 달러 약세에 반영 못했던 거, 위안화 강세에 반영 못했던 거, 주식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덜 내려왔던 환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1,180원이라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레벨이 무너지니까 손절도 한꺼번에 나오고 그러면 다음 타겟은 1,150원이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밀어붙이자 하는 쇼플레이도 가세하고 네. 그렇게 해서 급하게 그동안에 10원 단위 한번 10원 단위로 오르거나 내릴 때 꽤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80원 깨지니까 바로 70원, 그다음에 바로 60원, 예. 5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그거는 지난주까지였고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유로 보세요. 유로 달러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죠. 지금 오른쪽 부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에 총 4개.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 어떻게 된다?
지금 9월 1일 날 딱 1.2달러, 1유로당 1.2달러 찍고 나서부터 돌았어요. 네. 이때부터 22 쪽에서 말들이 막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22년의 넘버 3. 네. 그리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하거나 내는 리포트 이런 것들은 22년에서 비중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옛날부터 뭐 드라기 시절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내는 걸 보고 전반적으로 간다고 보셔도 되는데 네.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필립 레인은 야 우리도 인플레가 살아나야 되는데 유로가 이렇게까지 강하면 유로존 전체 인플레가 갉아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은 결국 뭐 또 통화 정책에 있어서 환율은 중요하다 정도의 레토릭이었습니다만 벌써 시장은 알아채기를 22가 불편해하는구나. 이런 흐름이었죠. 이제 라가르드 총재까지 그런 식의 거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레토릭을 구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 유로 롱 세력들은 털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했던 금년 5월 이 무렵부터 시작했던 메르켈과 마크롱이 EU 회복기금 해보자 했을 때부터 시장에서는 전부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어떻게 유로강 달러 약으로 배팅을 네. 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없어진 겁니다. 야 이제는 막 유로 더는 못 가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제 털고 있는 중이죠.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5월 하순부터 주장창 이때 7.17, 7.16 이러던 놈이 7m로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해서 6.8도 깨고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올라가네요. 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인민은행에서 제시하는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 소위 말하는 이 역주기 계수가 어떻게 시장 예상보다도 위안 약세 쪽으로 살짝 높여서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위안 강세를 갖다가 묵인했던 중국 당국도 어떻게 더 이상은 안 돼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달러 약세 지난주까지 내지는 며칠 전까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지금은 또 얘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암만 뭐 기술적 지표 안 통하는 중국 주가나 환율이라 하지만 이 정도 RSI 같으면 돌아서야죠. 자, 그리고 외환 시장 내 이제 투기적 포지션은 블룸버그에 이제 이런 차트가 이제 게시되는데 이거는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달러 매수냐 매도냐 쪽이에요. 네. 지금 이 기간 동안은 뭐였다? 달러 강 쪽으로 시장이 쏠렸다는 거예요. 스펙하는 세력들이. 그러겠죠. 그러다 지금은 현재 뭐다? 달러 약 쪽으로 현재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에 여기까지 갔던 달러 강세 배팅이 2018년, 2020년 이 무렵부터 금년 초부터는 약세 쪽으로 배팅을 해오다가 이미 강세 쪽에 배팅했던 게 줄어서 이제 약세 쪽으로 이미 기울어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된다? 이쪽 포지션에서 또 쇼카 발행이 달러 매도 쪽에서의 포지션을 또 감아야 되는 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150원 보고 돌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깔끔해요. 근데 1150원까지는 못 가고 지금 살짝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오늘 벌써 어제보다 한 6원 40전 가까이 NDF-시세 높다고 아까 네. 나왔지 않습니까? 70원 근처에서 개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말씀, 이 달러원 월간 차트. 대한민국에서 이 1140 내지 1150, 2003년 1월로 올라가야 되는 2003년, 17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족보 있는 레벨입니다. 이 1140 내지 50 구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1년 내로 방향 잡힙니다. 1년 내로 방향 잡히는데 세상이 좀 살만해진다 할 것 같으면 이 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선 밑으로 내려와서 1,100원을 하회하는 쪽으로 가는 원화 강세가 된다고 달러 약세가 된다면 세상 좀 살만해지는 거고 결국 1년 내로 이 선이 열려서 다시 뭐 1,200 어쩌고 저쩌고 하는 1,300 하는 운운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 또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수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메시지는 달러 약세 며칠 전까지의 명제였다. 네.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는 하루하루가 시장입니다. 다르죠.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또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